내가 굳이 군대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군장 메고 행군을 해. 행군을 하다가 어디 좀 지나가다가 무게중심을 잘못 잡아갖고 갑자기 앞으로 쏠렸어. 그 상태에서 군장이 어깨 너머로 머리로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 일렉트리파이드 G80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 둘러보고 나서 좀 이런저런 궁금증 같은 게 좀 많이 생기기도 했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랑 비교해서 좀 주행 느낌이나 그런 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가격이 생각보다 싸게 나왔어. 9,000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거를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세제 혜택 받고 기본가가 8,200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보조금의 기본 선이 있잖아요. 9천만 원이라는. 제네시스에서 최대한 옵션들을 좀 덜어내고서라도 기본 트림을 최대한 밑으로 묶어 누르고 했던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일반 소비자들 눈에는 비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트림이나 이런 그 옵션 조합이 보통 6,000대에서 많으면 7,000 그 정도인데, 8,200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지금 한 7,6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한테는 비싸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 그렇지. 풀옵션을 넣었을 때 1억 400만 원이 조금 넘어가요. 그렇죠. 2022년식 G80가 나와서 저는 이 일렉트리파이드 G80도 똑같이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동승석 에어고모션 시트가 없네? 워낙 옵션으로 넣을 수 없어요? 없어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2021 G80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렉시콘을 기본으로 넣은 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로 되면은 엔진 소음이 없어지면서 오디오에서 주는 느낌이 되게 민감하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면에서 고급 오디오를 넣은 기본 건? 사양으로 넣어둔 거는 칭찬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 이 포지드 우드가 좀 색이 죽는다고 했었는데, 가형광에서 보는 건 조금 낫네요. 상암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실내에서 봤다 보니까 위에 칙칙했는데. 대시보드 컬러랑 칙칙하게 죽지를 않나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다르네. 아래쪽 화이트인가 이게? 다크 라군 그린과 글레이셔 화이트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무늬도 좋고.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컬러를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암동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뒷좌석 사양의 부재가 의외로 아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풍시트나 전동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 아래에 배터리와 뒷바퀴 쪽에는 특히나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 어렵다고 봐서 뺀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필연적인 불만은 일단 저번에 우리가 상암에 걸어갔을 때도 느꼈지만은 바닥이 높다는 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센터 터널은 기본 모델에 비해 낮아졌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전반적인 바닥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무릎이 조금 많이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허벅지 서포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발을 앞으로 뻗게 된다면은 또 이제 바닥의 높이로 인해서 조수석 밑으로 발을 못 넣어. 일단 공간이 뒷좌석에 올라타기 힘든 공간이다 보니까 편하진 않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떡대는 막연하게 발이 닿는 쪽이 낮아지고 시트 있는 쪽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접 운전하는 상황이 돼서 앉아가지고 페달링도 해보고 하니까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어. 앞뒤로 동일한 사양의 모터가 지금 듀얼 모터로 들어가 있고, 똑같이 최고 출력 163마력 163마력 합계 272마력 350Nm 350Nm 합계 700Nm. 전기차 치고는 평균적으로 무난하거나 살짝 높은 수치를 갖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놓고 쭉 가볼게요. 내가 굳이 군대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꺼낼 수밖에 없는 게, 군장 메고 행군을 해. 행군을 하다가 어디 좀 지나가다가 무게중심을 잘못 잡아갖고 갑자기 앞으로 쏠렸어. 그 상태에서 군장이 어깨 너머로 머리로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급격한 페달링, 급격한 하중이동이나 뭔가 급격한 브레이킹, 뭐 의도하진 않게 나오는 그런 조작이 있을 때마다 아무래도 전기차 특유의 레이아웃에 의한 무게배분 특성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뭔가 훅 하고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 자, 여기서 해볼게요. 성능은 더 말할 게 없어요. 네. 자, 브레이크 천천히 갈게요. 계속 오죠. 리어에서 가방도 왔어. 네, 가방도 왔어 지금. 가솔린 내연기관차 대비 한 400km? 300, 400km 정도 무거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좀 쏠림이 더해요. 물론 전기차가 최대 토크를 발진할 때부터 끌고 나가는 건 맞지만 일렉트리파이드 GAT 같은 경우는 발진 때 최대 토크 끌어내는 거를 좀 일찍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다. 전기차를 세팅할 때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전기차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속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고 나가는 게 빠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드럽게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테슬라와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치고 나가는 그런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를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탔을 때에 얘도 그만큼 펀치력이 있네라고 느낄 것이고 일반 차량을 타다가 넘어오는 사람들은 너무 튀어나간다는 느낌이 지울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악셀 기본 세팅이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은 좀 튀어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처럼 가다서다를 하고 있을 때 악셀을 댔다가 뗐다가 할 때 댈 때 이제 약간 팍 튀어나가려는 그 성향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거는 이 차가 지향하는 이런 컴포트 세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차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썼을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엔진이 없잖아. 전기차니까 엔진이 없고 완전히 전기 모터로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엔진이 빠짐으로써 안정감 있고 되게 중요한 느낌이 더 극대화됐다 그래. 나 그런 느낌을 확실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NVH적인 측면에서 엔진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G80 내연기관 차량을 들어볼 때는 아무래도 엔진에 집중을 하게 되는 면이 있었잖아요. 1.5 터보, 3.5 터보 둘 다 이제 새로 개발된 엔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이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 전기 모델을 타보니까 그 엔진이 일단 빠졌잖아요. 잘 만들어진 하체에서 느낌이 좀 더 극대화되고 좀 더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플랫폼에 좋은 점이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근데 소음이 사라졌다 보니까 이 차가 얼마나 방음이 잘 돼 있는 차인지를 다시금 좀 느끼고 그런 점이 있는 확실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탔던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있어요. 그 부분이 엔진음이 사라지고 나서 자동차로 들어오는 그런 소음조차도 최소화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동급도 동급이고 뭐 사실 동급이라고 할 만한 차도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를 통틀어서도 정숙성으로만 따지면은 원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시내 구간에 다시 접어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아이페달. 아이패드. 지금 회생제동이 아이오닉 5와 동일하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맥시멈 레벨로 두면은 아이페달이 바뀌는데 딱 그 BMW i3의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엑셀을 떼면 자동으로 회생제동이 되는, 자, 이 느낌을 사실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기는 한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틀린 거 같아요. 이게 우리처럼 일반 차를 좋아하고 많이 사온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데 뭐 그냥 이제 시내 안에서 동네 안에서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운전자분들. 그런 분들은 반응을 물어보면은 오히려 있어서 좋고 편하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정말 사람 나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페달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밟고 딱 출발을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스무스해졌어. 지금 노멀 모드에서 똑같이 악셀을 가져다 댔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중립해놨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180도 달라졌다. 원페달 자체는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가는 거지만은 제가 현대랑 제네시스에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회생제동의 조절을 패들 시프트의 기능을 하던 그 패들에다가 녹여놨다는 게 예전에 있던 기능과 그 위치에 녹아져 있는 얼고노믹스를 전기차에 제대로 반영한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내가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정체가 보인다고 했을 때에 회생제동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쭉 올리면은 차가 알아서 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 달려있는 배기 브레이크를 조절하듯이 딱 그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좋은 상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의 차이를 떠나서 아이페달 자체가 안전 측면에서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페달 조작에 의한 오조작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그로 인한 사고가 좀 나왔는데 맞아.
그런 거를 조금 페달 하나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오조작의 여지가 많이 줄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 소견은 있습니다. 일단 이 회생제동에 대해서 이 차에 세팅된 거를 가지고 전혀 욕할 수가 없는 게 회생제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끌 수 있도록 해놨고 또 그냥 그 사이에서 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고 원페달을 쓰고 싶은 지금도? 사람들 원페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요번 테슬라 모델 Y 신형이나 이제 앞으로 나올 플레이드 모델과 기존 테슬라에 새로 업데이트되는 차량들은 거의 원페달에 가까운 강력한 회생제동이 거의 디폴트로 들어갈 수 있고 조절 기능을 빼버렸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강한 회생제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또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으로 5단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체를 전 자동화 시키려는 그런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완전히 자율이라는 미래의 대전제를 이미 차에 그렇지. 녹여둔 채로 차를 이제 세팅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네, 있는 어디까지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어느 정도 탑재를 하되 그걸 켜고 끄고 컨트롤하는 것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지. 그 다른 회사들도 컨셉상에서는 이미 운전자가 운전자가 마치 패센저가 돼 있는 그런 전제를 두고 컨셉을 접근하는 디자인들도 아주 그렇지. 많지만은 아직 양산에 그런 느낌이 적용된 회사들은 드물죠. 법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천만 원 중반대에서 시작을 하고 1억을 살짝 넘어가는 이 가격대면 수입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국산 전기차도 많아지겠지만 수입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겁니다. 수입 전기차들한테 뭐 하나라도 뒤지면 안 돼요. 특히 이 세그먼트에서는. 요 사이즈의 요 세단 세그먼트에서는 얘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경쟁차도 없어. 아무래도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보았을 때에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전기차라는 걸 감안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베이스가 된 내연기관 모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전기차라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나올 차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바로 반박이 가능한 게 Electrified G80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에요. 일반 기존의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깎아내릴 차는 잘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뭔가 이것저것 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은 잘 나왔어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그 전기차의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끄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숙성, 승차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전기차 뭐 전동화 G90도 있을 거고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차들 그리고 EGMP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요 다음 세대 전기차들에서 나름대로의 개성과 느낌을 담고 좀 라인업이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헷갈려. Electrified G80 이자 G80 전동화 모델. 순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건 알지만 제네시스는 이 이름을 갖고 가기로 했으니까 리스펙 해주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또 왜? 뭔데? 자, 끝.